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언론 보도에 엠바고가 걸린 건데요. 오늘 새벽에 해제가 돼가지고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급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당위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기습 전개된 한미 공조 중국인 간첩단 검거작전은 미 정보당국 블랙옵스팀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번 작전에는 미 정보 당국 산하 블랙옵스입니다. 블랙옵스 팀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비밀리에 활동하는 그들의 존재가 공개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어에 능통한 아시안계 요원들이 포함된 작전팀은 경찰 복장으로 환복한 뒤에, 옷을 갈아입은 뒤에 계엄 시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시각, 중국 간첩단이 은신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수원의 건성구에 있는 이 건물은 등기부 등본상 성관이 소유 건물인데요. 검거 당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복장의 블랙옵스 요원들이 현장을 덮치자 큰 의심 없이 임무동행 방식으로 연행 요구에 순수히 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 요원들은 체포한 중국인들을 경찰차에 분승해 압송했고요. 같은 시각 정보사 요원들은 외곽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사 요원들은 가지 않았고 외곽에서 경계를 섰다는 것이죠. 경찰복 차림으로 급습한 것은 바로 민간인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작전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지역 주변에는 아파트 등 민간 주거지가 있습니다. 계엄군의 연행 대신 경찰에 의한 연행으로 압송한 것이라고 미 정보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미 정보당국 요원들은요, 중국인이 집거한 외국인 공동주택의 폐쇄회로 CCTV를 사전에 무력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한겨레 21과 HMN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농업박물관 주차장 각도의 CCTV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미루어 이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미 정보당국은 중국 국적의 간첩단을 체포하기 위해 수년간 정보 수집 및 추적을 벌이며 한국 정보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온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2월에 대선에 출마해서 사실은 부정선거로 낙선이 된 거거든요. 이걸 알고 지금 수년간 이 부정선거를,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을 잡기 위해서 이런 작전이 수립된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바이링결이라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 등 이중언어에 능통한 아시아계 요원은 선관위 인근 법인에 취업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그 연수원에 투숙해 있는 중국인들의 그런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업을 해서 이들을
동태를 파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잠입한 요원은 건물 주변 지형을 감시하면서 확보한 사진들을 본지에 일찌감치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예. 스카이 델리는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사진들을 비공개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표하면 사진도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작전에는 국가정보원의 비상임 특임 요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가정보원에서 특임 요원들이 비상임입니다. 국정원에 출근하지 않는 비상임 요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해킹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이나 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해킹하는 그 툴을 국정원이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킹하는 순간 바로 이들을 압수한 겁니다. 이거 체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집한 상당한 분량의 정보가 미 정보 당국에 건네진 사실을 파악했지만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극비리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은 미 정보 당국이 중국 공산당 CCP가 주도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본거지를 한국 선관위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특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선거관리 수원에 있는 그 선거관리위원 중국인들이 공동주택에서 합숙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다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한편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 한국 선거 가담자들은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 나하시, 그러니까 이게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나하시 소재 모처에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장소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 공군기지와 인접한 곳입니다. 이는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를 미국 본토로 압송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거를 부정선거를 하는데 가담자들은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자백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에 조작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신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요, 여론 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난 2024년 4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는데 부정선거로 더불당이 압승한 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래도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거 여론 조작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불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목인, 낙목자, 사람인자죠. 목인으로 알려진 AI를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크로로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입니다. 이게 중국이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또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는데도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6일 날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유는 뭡니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는데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불당의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도 알 겁니다. 지금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도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나는 북한 해킹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관여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재판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부정선거 내막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그런 종북 세력의 카르텔들은 부정선거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이들이 악을 쓰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그런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계엄 선포에 대한 당위성, 이것을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21대 국회의원 36명, 22대 국회의원 53명 가짜 국회의원들을 다음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방송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